네,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대구광역시는 재정 운영을 연말까지 비상체제로 긴급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세수 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1조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도 목표액 대비 3,892억 원 감소하게 되어 연말까지 총 세수 6,196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부세 감축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단 4번밖에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대구시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게 된 것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의 상황을 최악의 재정 위기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경제산업구조의 대개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추진해온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재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 관리비 등도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 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감소에 맞춰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을 819억 원 감액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구군과 교육청의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등 재원 여력이 시 본청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입니다만, 구군 교육청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유례 없이 힘든 재정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올해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해둔 예산 1,060억 원을 재정 위기 극복에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는 재정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뼈를 깎는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은 목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우리 시민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비상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등 혹독한 체질 개선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건전한 대구시 재정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 원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대구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 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함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은 예산 편성 심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재량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도 전면 재검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도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 구청 등의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 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재정 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는 뼈를 깎는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경제 산업 구조를 대개혁하고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하고요. 많은 토목공사 등을 포함해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 가장 설계 중이거나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사업을 네, 현재 대구 관송미술관 운영비도 민간 위탁금에서 조금 줄게 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유라교 동편 내거리 입체화 사업 11억 원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소분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약 970억 정도 감액 조정을 하고요.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 200억 원,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 공무원 인건비 예산 100억 원 등 합쳐서 총 300억 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 상환 시기 조정을 통해서 빚을 갚기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 중 1,060억 원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출 구조 조정에서 약 3,100억 원 정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100억 원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약 6,200억 원 정도 펑크난 예산을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민선 8기 출범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천억 정도 갚았습니다. 네.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2위입니다. 서울에 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는 대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던 바도 있습니다. 재정위기단체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시 아시안게임 등 송도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펼치면서 지방채가 늘어났던 것인데 그동안 대구시는 그런 국책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가 늘어서 재정 위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 지방채 없는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올해 만약에 대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2,500억입니다. 네, 그 예산을 발행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그 재정 위기의 수준은 강화되고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 없이 우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00억. 네, 연간 300억 정도 이자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 이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금고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자율이 보통 3.8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2,5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계산은 나오게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법정 사무들, 특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 지출,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경비들은 법정 필수 경비들입니다. 만약에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지출한다면 법정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들을 지출 못할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들을 몇 개월 뒤로 미뤄서 내년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필수적인 경비 지출에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지금 돈 모자라는 만큼 6,200억 펑크 났으면 6,200억 발행하면 되죠. 그거 누가 줍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어차피 갚아야 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빚을 최대한으로 증가를 막는 것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재원을 절약하는 방안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둘 다 맞는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그 세수 감소가 대구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지방자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구조는 단순합니다. 1등이 제일 큰 세수는 취득세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고 파는 규모가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 타격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면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 우리 전국적인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내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지방 법인분 지방소득세도 줄게 되고요. 또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양도분, 양도세에서도 우리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소득세가 또 따라서 줄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22.8%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지방소비세가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부가가치세도 줄고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지방소비세도 줄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세목을 이해하시면은 우리 대구광역시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광역은 취득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저희 광역이 타격을 받고요. 집값이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재산세가 줄어들어서 구청이 타격을 받습니다. 바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서 집을 많이 사고 팔고 땅을 많이 사고 팔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취득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경기가 회복돼서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매우 유사합니다. 예,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퍼센트가 펑크가 났느냐를 따져보면 특광역시들이 대부분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재정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의 부동산 경기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대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다소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올해 좀 더 컸습니다. 미분양이 많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전국적인 수준보다 조금 높지 않았나, 우리 세정 파트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는 거는 어디 정부가요? 대구시는 추경을 하지는 않고요. 예, 정리 추경 때 이제 11월에 하는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죠. 지금 추경을 한 다음에 또 2달 후에 또 추경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리 추경 때 그것들을 이 반영된 사항들을, 변화된 사항들은 정리 추경 때 다 반영. 이게 줄어드는 게 예, 이것도 이례적이죠. 예, 그렇죠. 줄어드는 게 몇년 만이에요? 25년 만입니다. IMF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 가정의 생활비가, 월급이 한 번도 줄지 않았는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딱 2번 줄었다는 겁니다. IMF 때 우리 대구시의 규모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작년에 비해서 2,500억이 줄어듭니다. 10조 6,200억에서 10조 3,700억으로 2,500억 정도 감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래로 25년 만에 최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교부세를 감액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4번째 일이다.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던 202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는 아니죠. 디폴트라는 건 지급을 불능하는 사태인데, 사실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 교부세를 줄이지 말고 올해 거 깎지 마라. 돈 주기로 한 건 다 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 없는 지출 구조 조정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59조 원이 주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국가도 사회복지 비용 같은 걸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각종 국가도 가지고 있는 여러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여유 재원들을 최대한 끌어다가 지방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고요. 대구광역시도 유사한 기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기름도 없어서 좀 답답하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다 닦아 썼습니다. 참 아쉬운 얘기지만 대구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러 기금들이나 특별하게 있는 여유 재원들을 모아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유 재원들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도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기금 재원이 부족해서 청사관리기금까지 끌어다가 그때 대구시 재난지원금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점 예산 작업이 지금 막바지,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시작입니까? 그거를 잠깐 중단하고 올해 예산 지금 남은 3개월을 버텨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 중단을 하고 지금 나머지 3개월 비상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세수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산 담당 그 세정 담당관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랑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 좀 세수 좀 높게 잡아라. 근데 세정 담당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 뻥튀기해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정확하게 잡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규모가 내년에 줄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대구광역시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 세수 추계를 기존의 세수 추계 모형에서 더 추가를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적절한 시기가 오면 저희가 또 브리핑 와서 여러분들께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 행안부에서 표준 세수 추계 모형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전국에서 매 해마다 있으니까 요번에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수 추계 모형을 대폭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기 전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미래 요인, 부동산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변수들을 반영한 대구시의 자체적인 정교한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한건 아니고. 요번에 할 때 미래 요인들을 자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세수 추계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추계 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번 그거에 요번 거는 이미 3개월 후니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미래 지표를 반영하는 부분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표준 모형에는 과거만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